1차 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회복지행정론은 3차 시까지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첫 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시, 2차 시, 3차 시가 3시간 강의가 됩니다. 그러나 촬영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요.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여러분이 구입한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더 많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속에서 행정의 개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행정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 행정은 주체나 객체에 관계없이요, 사회복지 기관에서 나타나는 행정의 현상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련의 기술적 과정 내지 협동적 집단 활동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지니고 있어요. 뭐 주체나 객체 필요 없어요. 그냥 사회복지 기관에서 나타나는 행정 현상, 뭐 그러다 보면은 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에게는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협동적 집단 파악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바로 행정 개념에 의한 사회복지 행정의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사업기관 시설이죠. 요새는 뭐 시니어 클럽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행정은 사회복지 행정의 주체를 민간복지기관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체를 클라이언트로 한정하여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인 시설들 많이 구분하겠죠. 시설은 공공시설, 사회복지 법인시설, 개인시설로 구분되어지고 있는데, 사회사업기관은 거기다가 사실 법인보다는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행정의 주체를 공공복지기관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객체를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문제 해결하기 하는 과정으로 기술로 이해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포괄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정의 개념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행정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회복지 행정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느냐, 우리 행정의 구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구분은 세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관점, 기능, 뭐 지식과 기술, 개인과 환경, 요거는 구분이고요. 사회복지 행정의 세 가지 개념은 사회사업 행정이냐, 아니면 사회복지 행정이냐, 그냥 사회행정이냐, 이렇게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지역의 시장을 만났더니 시장이 하는 얘기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들을 둘 수 없는 이유. 자, 사회행정이 떨어진다, 사회복지행정도 떨어진다, 사회사업행정은 좀 나을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행정과 사회행정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우리는 사회사업이었기 때문에 사회사업 분야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사회복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부분의 행정을 다뤄야 된다. 만능이 돼야 돼, 만능.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행정 속에서 관점은 뭐냐? 전문직이에요. 실천과 많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요. 기능은 자녀적 기능, 보충적이에요. 지식과 기술은 전문직의 기존 3대 사회사업의 방법론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개인과 환경에서는 개인의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전문직과 외부사회 시각의 혼합이에요. 좀 달라요. 자녀적이고 제도적, 자녀적부터 제도적 기능의 혼합입니다. 더 나아가 휴먼 서비스 조직의 경영에 필요한 사회과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필요하지요. 사회사업과는 좀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행정입니다. 사회행정은 어떤 거예요? 전체 사회적인 시각, 제도적인 기능, 사회적 책임과 개혁, 또 전체 사회적 욕구와 자원 분배에 관한 지식, 또한 구조,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생긴 지 10년 이상이 넘었어요. 근데 참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생기기 전에는, 자, 어땠어요? 보다 사회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거의 다 뭐 했어요? 사회행정에 있어서 너무나 관료적이고, 그렇죠. 너무나 그렇죠. 아주 좀 더티했어. 고집도 세고요. 근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들어오면 이 행정에 있어서 좀 완화되어지고 사회사업과 겨루어서 모든 행정을 할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나도 이제 강원도 와서 한 23년 동안 이제 복지사를 하고, 강원도 온 지 한 27년 됐는데 27년 동안 많은 공무원들 만나니까는요,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자, 협의적이고, 그렇죠. 뭐 좀 변화되어지고, 그런데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너무나 관료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너무나 좁은 의미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광범위하게 좀 행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구분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고 하면, 사회사업 행정은 전문직, 자녀적이 보수적이다. 개인의 치료에 중심 두고 있다. 사회복지 행정은 전문직과 외부 사회가 결탁하고 있죠. 자녀적이면 제도적이다. 개인과 환경에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행정은 전체 사회를 어루어져 있다. 제도적이다. 전체 사회의 욕구와 자원 분배에 대한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사업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은 미국식이에요. 사회행정은 영국식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 보면 우리는 거의 다 미국식을 따라요. 복지도 영국, 아까 있죠. 구민법에 의해서, 빈민법에 의해서 지금 영국이 시작했는데 우리는 미국의 복지를 많이 따랐어요. 지금은 사실상 일본 복지를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뭐 일본 욕하면서도 복지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들의 나라와 우리나라 달라요. 그렇죠? 같은 행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이루어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이루어졌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있어서도, 그렇죠?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 근데 일본 실패했어요. 한국도 실패했어요. 왜? 그 제도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개념과 행정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운영해야 제대로 된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칙은 이렇습니다. 합법성, 효율성, 그 다음에 효과성, 민주성, 형평성, 대응성, 접근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 이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합법성에서 개념 살펴볼 수 있는데, 뭐 행정활동은 법률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실행돼야 된다. 그 내용을 보면 합법성의 범위 내에서만 전문가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합법성이 강조될수록 행정의 예측성, 안정성이 도모된다.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인 뭐 재무회계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행정 이념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합법성이냐, 효율성 어떻게 되느냐,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민주성이 있느냐.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교재를 보면서 살펴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이구나, 라고 여러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행정 이념은, 그렇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주의는 서비스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원 낭비가 적습니다. 일단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자산 또한 조사 필요하겠지요. 이걸 자녀적 모형이라 그렇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뭐예요?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정책에 용이하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자산조사 불필요해요. 제도적 모형이죠. 그러다 보니 요새 어때요? 노령연금도 올해 바뀌었어요. 뭐 재산 따지자 무조건 35만 원이나 준다 그래요. 30만 원, 35만 원 준다 그래요. 보편적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좀 문제성은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제 그 사회주의적인 무상급식이 받아들였어요.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보편주의적으로 볼 때에는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급식 찬반 논의와 사회복지의 가치를 보면 최근 무상급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두 입장이 대립되고 있잖아요.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혹시 여러분 지금의 복지가 어떤 정책인 줄 아세요? 어떤 패러다임인 줄 아세요? 예전에는 선별적 복지였고 보편적 복지였고 맞춤형 복지라 그랬어요. 지금의 복지는 무슨 평화의 복지다, 뭐 나눔의 복지다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의 정부는 복지의 어떤 패러다임이 없어요. 저는 감히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은 퍼주기식 복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보편주의적인 복지에 많이 속합니다만은 그렇죠? 무상급식, 무상교육. 사실 우리 강원도가 무상급식이 먼저 시작했어요. 무상급식 성공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산 낭비고요. 세금 낭비예요. 솔직히 서울 경기권에는 어떻습니까? 무상급식 먹는 학생들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낭비하는 거예요. 또 인력 돈 줘야 되지요. 참 엉뚱한 짓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공평성? 아니에요. 뭐 편의성 측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공평성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가 되면 사실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회복지의 어떤 개념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제대로 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 속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합법성, 효율성 여러 가지 그렇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편적으로 선별주의적이냐 보편주의적이냐 이런 것들 여러분 구분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려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하면 선별주의는 대상자의 영역을 사회적, 경제적 기준 등에 따라서 선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산조사를 통해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선별주의예요. 보편주의는 뭐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모두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 대상자로 접근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많다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참 맞겠지요. 지금의 정부가 북유럽 제도를 표방한다 그래요. 근데 북유럽의 복지는 어떻습니까? 세금이 50%, 60%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자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의 복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네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14%, 15%는 안 냅니다. 자,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과연 선별주의적 복지를 해야 되겠느냐, 보편주의적 복지를 해야 되겠느냐, 행정의 차이가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회복지행정 이념 속에서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 1차시입니다. 잠시 여러분 쉬시면서 다시 한번 중단하고 이제 2차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